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책과 교육의 도시 북구 솔로몬 파크에서 올가을 가장 핫한 축제입니다.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함께 즐기고 있고요. 책으로 희망을 그리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책을 다시 품는 희망의 독서 축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 가슴이 뜨거운 분들, 오늘 랜선으로 이 축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다양한 공연들과 강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에 멀리 나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랜선으로 접속하셔서 이 축제를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하는 강연이 조금 특별합니다. 공연과 강연이 함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처음이라서 서툰 보통 어른들에게 들려드리는 작은 다독거림이라 그러니까요. 보시고 마음의 힐링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정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주제로 펼쳐볼까 하고요. 에세이 뮤지컬 공연입니다. 보시고 재미나시고 힐링 되시면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던 그 공연 지금부터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괜찮다 하고 입 밖으로 말을 꺼내면 설령 괜찮지 않더라도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는 기분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해주고 싶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그대로도 괜찮았고요. 저는 오늘의 호스트 작가 윤정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요즘 위로의 온기를 가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부산입니다. 올해로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책 읽는 사람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출판사, 서점, 도서관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열렸고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작가님들과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가 여러 있는데요. 저는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에서 주최 주관하고 부산 연극제작소 동력에서 제작한 북토크 콘서트에 오늘의 호스트로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게스트가 아니고 무려 호스트입니다. 사회자가 진행하고 작가가 게스트로 초대되는 일반적인 북콘서트와는 달리 제가 진행을 맡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조금은 새롭고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게스트 한 번을 모셔볼까 해요. 아주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이름의 서점과 동명의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주인백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신을 주인 백 씨라고 소개를 부탁했다고 하던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름은 주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주인이신가요? 네, 그럼 백주인 씨이신가요? 네. 그래서 주인 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이하죠? 네. 네. 이름이 정말 멋진 이름인데 네. 아주 특별한 서점과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서점, 어떤 출판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서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단 한 권도 판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뭐 아직 한 권도 출판해 본 적이 없는 출판사기 때문이죠. 아,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서점과 출판사는 뭘 하는 곳인가요?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출판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한 권의 책, 하나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들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까짓 거 뭐 내가 돕자, 뭐 한번 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뭐 아직은 이렇다 할 걸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제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어떤 곳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아주 멋진 말인데 제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신 이유가 그러면은 책을 팔러 오신 게 아니라 책을 만들러 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책을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책을 쓰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따로 뭐 책을 진열하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시스템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왔지만 작가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멋진 일에 끼워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건가요? 작가님이 이번에 다시 써내주신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를 읽고 딱 이 작가다. 이 작가라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작가님의 책 한 구절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남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저마다 속도와 거리도 다르고 결승선도 없다. 결승선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결국은 결승선이 또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어떤 무리에 휩쓸려 무작정 달리거나 나처럼 누군가를 동경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달려본 적이 있다면 이제 멈추어 서야 한다. 뛰다 힘들면 쉬면 되고 뛰는 게 맞지 않다면 걸으면 된다. 앞으로 걷는 게 싫다면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도 된다. 갈증이 나면 참지 말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예쁜 카페를 만나면 목적지는 잠시 잊고 안으로 들어가 노닥거려도 좋다. 가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와도 된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정해진 길도 방법도 없다. 모든 문장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하나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제 얘기 같았고 이런 글을 쓴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에 대한 조사를 좀 했는데 그렇습니까?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작가 윤정은. 책 읽기와 글쓰기가 주는 위로에 기대어 살고 있다. 타인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그 순간의 온기를 좋아한다. 글쓰기는 마치 나와의 따스한 대화 같다고 여긴다. 때론 종이에 적힌 활자를 보며 기쁘고 슬프고 안쓰럽고 초라하기도 한 모습에 내 마음을 읽으며 이야기 나눈다. 그런 지금이 소중하다. 지은 책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사실은 이 말이 듣고 싶었어. 같이 걸을까 등이 있고
오디오 윤정은 작가의 책길을 걷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삶의 향기 동서 문학상을 수상했다. 아무래도 작가님 입으로 직접 하시기에 좀 뻘쭘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 네. 백주인 씨 입으로 했지만 지금 제 귀로 듣다 보니까 너무 똑같이 쑥스러워가지고. 쑥스러우시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네.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네. 부탁이 있는데 네. 이제 말로 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희한테 편지가 하나 왔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점점 더 라디오스러워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은의 편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흔들리는 건 바람일까요? 나뭇잎일까요? 스승은 제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흔들리는 건 나뭇잎도 바람도 아니라 네 마음이란다. 한여름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연꽃잎에 모인 물방울이 몽글몽글. 어쩜 저렇게 예쁠까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문득 그것이 예쁘게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 같아서라는 생각을 했다. 바람인지 마음인지 나뭇잎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살아있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나는 못난 사람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에서 흔들린다. 나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많이 흔들리겠지. 흔들리겠지. 흔들리는 나를 나를 더 이상 더 이상 미워하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인정해줘야 인정해줘야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다. 와. 문장 하나하나가 참 예쁘네요. 네, 첫 번째 사연이 저희한테 도착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게 저희 서점에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 책에 이분 사연하고 닮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무의 말이다. 바람에 당당히 맞서는 나무가 말을 건다. 세차게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 않는 나무 곁에 앉아 가만히 나무의 말을 듣는다. 흔들려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지금 새소리와 함께 흔들리고 싶습니다. 네. 흔들려도 괜찮죠. 네,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얼마든지요. 글이 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 서점 주인 나오신 네, 생각이신데 네. 뭐 물론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제목이 주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 사연에 이분 그 인생 한 권의 책에 제목을 한번 달아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것 같네요. 역시 작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막막했거든요. 사실은 거창하게 시작은 했는데 어떤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책이 될 수 있을지가요. 책의 제목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제목을 지어드려도 선택은 그분의 몫이겠지만 네. 제목 하니까 뭐 북커버 디자인도 막 해드리고 싶은데 저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또 저희 능력 밖이라 그러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고 또다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네. 그때는 한번 디자이너분도 모시고 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금방 읽었던 이분 인생의 한 챕터에는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요? 흔들려도 괜찮아. 또 흔들리시네. 네, 네. 작가님 책을 마주할 때마다 제목이 정말 좋았는데 역시입니다. 네, 저희 만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또 없나요? 네.
그러면 아직 너무 급하게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네네. 넉넉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롭게 제가 한번 또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경주에 사는 남태윤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여기로 전화 주세요. 0105 전화번호를 직접 적어주셨는데요. 궁금한데 저희 전화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전화를 그럼 직접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네, 그럼 여기 또 전화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안 받으시는 건 아니겠죠? 여보세요. 네, 남태인 씨인가요? 보험 많아요. 여보세요. 저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관에서 주관하고 네? 지금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네, 남태인 씨, 저는 작가 윤정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지금 그대로 괜찮아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와 미치다. 에? 진짜요? 네. 와 씨, 웃잖아. 와. 저기 남태인 씨 지금 네. 그 온라인 생중계라서 이 예쁜 말, 네, 강조 예쁜 말 우리말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와, 저 작가님 팬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작가님 책 다 읽었어요. 저 특히 그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 그 진짜 좋던데요. 전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가슴 빵 뚫렸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앞으로 사연 보내셨죠? 네. 그게 제가 좀 글재주가 없어서 그래도 좀 말로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좀 제 얘기가 이 책 같거든요. 막 대하 소설 이까지는 안 돼도 잔잔하게 팍 파문 일으키는 그런 돌멩이 정도? 남태희님 말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혹시 보내시고자 하셨던 그 인생 이야기도 그 좋은 말솜씨로 저희한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게차 기사 지망생입니다. 네, 지게차 기사면 기사지 이 지망생은 뭔가 싶으실 텐데 저는 여느 남자들처럼 이제 대학이랑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기업에도 지원해보고 이제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저한테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보자 싶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머릿속에 체계도 자연스럽게 잡히고 이제 돌발 상황에 대처도 잘하고 군대에서 재능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장비 중에서 제일 배우기 쉽고 다른 장비로 넘어가기도 좋은 지게차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해야 됐고 당장 먹고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간간히 그 쿠땡 물류센터 가서 단기 알바하면서 열심히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자격증 따는 데까지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모아놨던 돈 딱 다 떨어져 가던 타이밍에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딱 열린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벽을 마주하게 됐으니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세요? 네. 그 벽은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재밌으세요. 네, 농담이었고요. 보통 대부분 현장에서 기사들 채용할 때 이제 경력직 분들만 데려갑니다. 이제 현장이 클수록 사고 위험도 많고 자기네 장비 쓰는 회사 입장에서는 장비 망가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많이 뽑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제가 있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 안에서나 아니면 바로 옆에 울산에서나 이 지게차 고인물이신 분들을 먼저 뽑아가서 저 같은 신규 기사들한테는 채용 공고도 잘 안 나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신규 기사들은 현장에 못 나가느냐? 아닙니다. 개인 지게차가 있으면 됩니다. 개인 지게차, 자가용. 보통 지게차가 자동차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소형 같은 경우는 1,000 정도 하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대형은 억대를 그냥 호가하는 거죠. 함부로 건드릴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다행히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장비 대여 업체를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아쉽게 경주에는 대여업체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뭐 이 동네는 뭐 도자기랑 왕관만 겁나 많지 뭐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런데 이게 또 사실 대여가 돼도 문제인 게 저 같은 신규 기사들은 보통 하루 일당이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장비 대여료가 시간당 7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뭐 씨앗다 빡인 거죠. 이거 뭐 꼴랑 세 시간이라. 남태희님 네. 죄송합니다. 7만 원이요, 7만 원. 예예예. 네. 아유 아름다운 말 아. 써달라 그러셨는데. 에휴, 뭐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쿠땡 물류센터 가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나 뭐 이것저것 나가면 얼마 안 남긴 하는데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다 보면은 전동지게차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보다 돈도 더 빨리 벌 수 있을 테니까 진짜 지게차도 금방 사겠죠. 아 감사합니다 쿠땡. 그 1년만으로 제가 버티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새벽에 제가 잠을 못 이기고 좀 사고를 쳤붙네요. 아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편지로 다 못 써드리고 전화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제가 컨베이어에 껴가지고 왼쪽 새끼 손가락 타고 팔꿈치까지 좀 찢어졌더라고요. 아유 그동안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이 귀여운 돈 다 날라갔습니다. 아니다 오바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남긴 남았어요. 그 73만 3,010원. 기왕 이렇게 된 거 근데 잘됐다 생각하고 푹 쉬어야죠. 다음 주 월세 나가는데. 근데 뭐 사실 이런 시간 없었으면은 아마 윤정은 작가님 작품도 아마 못 만났을 겁니다. 그건 진짜 저는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 저 혼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이거 다른 분들 사연도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왕 시간 많이 잡아먹은 거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그 너튜브 네. 네. 너튜브에서 슬램덩크 그 명장면을 봤거든요. 네. 그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대만이 안 선생님 앞에서 농구가 하고 싶어요 하면서 막 우는 장면. 네네. 처음엔 그냥 추억에 젖어서 우연히 본 거였는데 저도 보다가 살짝 따라 울었습니다. 그 지게차가 몰고 싶어요. 뭔가 잡힐 듯 하면 멀어지고 될 만하면 안 보이고 그런 느낌이네요. 뭐 여튼 긴 시간 넋두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 아이고, 넋두리라뇨. 좋은 사연이었고 좋은 책이 될 겁니다. 태인 씨 인생. 감사합니다. 태인 씨한테 제가 문장 하나 선물해 드려도 될까요? 네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은 가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계절도 온다. 영원한 어둠도 없고 영원한 빛도 없다. 빛과 어둠의 파도에 잠식되지 않는 연습. 살아가는 연습. 어른이 되어가는 연습. 외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딱 마침 제 눈앞에 그냥 책이 있어가지고. 농담이고요. 그 마지막 문장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글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슴에 남아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태희님, 네. 그 저희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인생 책 한 권에다가 제목을 지어보고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좋죠. 네. 봄은 또다시 온다. 여보세요? 예. 남태 여보세요? 너무 좋은데요. 딱 맞네요. 저희 조금 놀랐어요. 갑자기 말이 없으셔서. 너무 좋아서. 네. 그러면 저희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두 번째 책으로 출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마지막 멘트 너무 좋네요. 네. 뭔가 저희가 하면서 더 갖춰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나중에 제 인생 책으로 딱 한 권 써야 되겠네요. 아름다운 밤. 밤인가요? 네, 눈이 부십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사연이 또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일까요? 근데 뭔가 점점 이 북토크 콘서트가 아니고 토크쇼가 되는 이 기분은 뭘까요? 옛날에 그 강심장 야심만만 이런 것 같은? 백주인님 저는 아는데 네. 지금 이거 보신 20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즘에 뭐 아는 형님 이런 거 얘기되나? 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사연 한번 그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지러울 수도 하지만 푸를 수도 있는 계절을 지니고 있는 곧 30의 취준생입니다. 6년째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준비생인 처지입니다. 초반 2년 정도는 자격증 따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 열심히 따서 붙으려고 노력했죠. 물론 자격증도 한 번에 따는 일이 없었어요. 일이 너무너무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떨어지곤 했거든요. 그래도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1차 면접도 가보고 서류도 막 붙고 조금씩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엘모 대기업에 3차 면접까지 보러 간 날이 있었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끝이 마냥 정해져 있는 것처럼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온 세상에 무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서류마저 떨어지는 날들이 생기곤 했죠. 코로나로 인해 그 무엇도 괜찮지 않았던 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야. 그러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보통의 날인 척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간신히 버티고 있던 나를 보통의 하루라는 노래를 듣게 된 어떤 우연의 날에 나는 무너지고 있는 나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전 처음으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애써 괜찮은 척 그렇게 덮어두기만 했던 날, 그런 나를 위해 울어준 날이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이 소용이 없어졌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난히 하늘이 깊고 푸르고 맑은 날이다.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하고 싶어 가만히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적은 많아도 이렇게 몸을 가지런히 누이고 하늘을 본 적은 없던 것 같다. 구름이 흘러가는 그림을 본다. 구름은 모양을 달리하며 쉼없이 흐른다. 누운 자리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산과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산속 마을은 정겹고 평화롭다. 나뭇잎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를 음악 삼아 한참을 하늘을 보며 나는 선이 된다. 하늘이 된다. 구름이 된다. 동공 가득 담긴 하늘을 간직하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도 오늘이 참 그리울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 실은 아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어제와 아무것도 아닌 날의 평화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오늘의 내가 있다. 양편의 삶 모두 내 것이다. 오로지 하늘과 구름과 나무의 소리만을 느낄 수 있던 그날의 충만한 평온함을 가슴 깊은 곳에 보관해둔다. 마음이 아프고 찢기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날선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어떤 날에 꺼내어 볼 치유의 추억으로 남겨둔다. 1시간 남짓 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풍경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니 충만하게 행복해 종일 미소가 감돌았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문득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다정한 벗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다. 두런두런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감정과 상황이 짐작된다. 어설픈 위로보다 들어주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그렇지. 맞아. 친구의 마음으로 들어가 깊이 공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참을 멍하니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이 변했나? 아니면 내 마음이 변했나? 맑은 하늘인데 왠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느껴진다. 발걸음을 옮겨 책상에 앉아 노트에 글자를 적는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부족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모여 아무 것이 된다. 라고 다시 적는다. 이 문장은 아무것 대신 특별한 날이라고 썼다 지웠다. 다시 아름다운 날이라 썼다 지우고 보통 날이라고도 써본다. 굳이 자기 앞의 생을 특별한 혹은 아름다움 같은 형용사로 꾸미지 않아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보통 날이야말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임을 알았다. 모두가 잠든 까만 밤에 내쉰 깊은 한숨이 한낮으로 이어질지라도 우리의 오늘은 계속된다. 집을 나서면 한숨 따윈 지울 줄 모르는 웃음 짓는 표정의 옷을 갈아입고 타인을 만나는, 아니 만나야만 하는 오늘을 어른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른은 내면에 잔뜩 상처를 받은 채 치료받을 여유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안쓰러운 존재인가 보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그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넸다. 친구는 조금 안도한 듯 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실은 나 자신에게 해주던 말이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거야. 같은 말들을 읊조리며 시간을 흘려보낸 오늘의 내가 여기 서 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스메 소세키의 산문집 유리문 안에서는 그의 서재 유리문 안에서 보이는 삶을 이야기한다. 노쇠하고 병든 작가는 유리문 안에 있지만 실은 유리문 밖에 있다. 이쪽에서 보면 유리문 안이 이 편이고 저쪽에서 보면 유리문 안이 저 편이다. 소세키의 글을 읽다 불유쾌함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문장에 눈길이 머문다. 불유쾌라니. 보통 불쾌와 유쾌로 나뉠 텐데 불유쾌라고 표현함으로써 한 번 더 천천히 문장을 음미하게 된다. 불쾌라 하면 절로 인상을 쓰게 되는데 불유쾌라 발음해보니 조금 가벼운 불쾌 혹은 조금 무거운 유쾌라 느껴진다. 불유쾌한 인생의 향연에서 유쾌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통 날이야말로 유쾌한 삶이 아닐까 싶다. 가만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뭇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아름다운 보통 날을 늘려가는 일. 마음의 치유의 이불을 덮어주는 일. 그럼으로써 유리문 안에 갇혀있는 마음을 유리문 밖으로 꺼내는 일. 불쾌하건 유쾌하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일. 웃음 뒤에 눈물을 담고 살아가는 서로를 마음으로 안아주는 일. 어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딱입니다. 그러면 제목은요?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날.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날. 벌써 세 번째 책까지 출판이 됐습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꿈이라도 설렙니다. 저는 꿈이라는 단어가 더 설레네요. 꿈. 저도 한때는 작가가 꿈이었는데 그럼 이 기회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네. 한번 좀 많지만 네. 제가 쭉 한번 우선 작가님에 대한 질문부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왜 어떻게 작가가 되셨나요? 좀 긴데 네, 좋습니다. 저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지 궁금하지만 네. 어떻게 왜 저는 제가 처음 책을 출간했을 시기는 26살이고요. 제가 처음 글을 쓰었을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14살에 그 사춘기 감성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책을 그러니까 작가가 전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존재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어서 저처럼 이렇게 시시한 사람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0대에 꿈이 많아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대학을 늦게 가고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살부터 26살까지 직업을 한 10개를 넘게 가져봤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나이에 직업을 10개 넘게 가져봤으면 직업마다의 기간이 많이 길지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늘 좀 실패자 같은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막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도망쳐서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계속 작가에 대한 꿈을 키워가면서 글을 썼었는데 제가 25살 겨울은 반성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저한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계속 책을 열심히 읽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이게 거대한 꿈이라고 생각해서 꺼내어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입사 지원 이미 뭐 900번 넘게 했고 직업도 10번을 넘게 가졌다는 건 퇴사를 10번도 넘게 했다는 거고, 사실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했으면 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행복하는 건 글 쓰고 글 읽는 건데 이 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감히 품어보지 못하고 감히 꺼내보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한번 꺼내어보자. 저는 이제 실패라고 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하나의 과정이 더 뭔가 안 이뤄진 게 있다고 해서 상처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해 겨울에 A4 용지 한 50장 분량의 원고를 쓰고 출간기획안을 써서 출판사에 이렇게 보냈어요. 네.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듣기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70년이 지나서 작가가 되어 있으니까 될 것 네. 같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제대로 한 거 없는 사람의 책을 누가 읽어주겠어, 실용서를 제가 그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거리 멘트가 되자 싶어서 실용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봤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출간 기획안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2군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 올 줄 알았어요, 전화가. 운명입니다. 네. 그래서 첫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글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네. 뭐 10시간을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많은 일을 오랫동안 다양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마케팅 쪽 일을 많이 했었는데 광고 대행사 마케팅, 뭐 니트형 원사 영업사원, 파티 플래너. 저 파티 플래너 하다가 사실 창업을 해서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네. 그 빚을 한 2년 정도 열심히 갚으면서 일을 했었고, 뭐 웨딩 플래너 등등등등등등 그런 주로 마케팅 관련 일들을 했었어요. 마케팅 쪽으로. 네. 또 제가 생각해도 좀 의외의 일을 좀 하셨네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늦게 가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을 가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보여줄 거야라는 당찬 포부가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운 대로 있었는데, 사실은 대학교 다닌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늘 어딜 가든 이렇게 책을 가슴 한켠에 끼고, 솔직히 술자리에 이거 끼고 와서 이러고 있는 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 책을 읽고, 말하기 좋은 직업이 사실은 좀 그런 기획 마케팅 쪽 일이 뭐 나 전시기획사 다녀, 나 광고대행사 다녀 이렇게 말을 하기 좋은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제가 외향과 내향이 섞여 있는데 당시에는 외향의 성격을 좀 더 많이 꺼내서 그런 일들을 했었죠. 내 성격까지 꺼낼 수 있는 거군요. 네. 전 사실 작가님을 처음 뵙고 약간 이미지가 무용수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무용. 네. 그래서 활동적인 일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케팅 쪽을 하셨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혹은 좋은 글쓰기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이걸 문학을 전문적으로 받으신 분들이랑 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 제가 잘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글은 틀에 갇히지 않고 배우지 않은 글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커리큘럼이나 학교에서 배운 그런 형식의 글이 아니라 정말 문법 틀려도 되고 문장 앞뒤 안 맞아도 되니까 되게 그 사람만의 개성과 솔직함이 살아 있는 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에세이도 우리 인생은 진짜 지금 행사 제목처럼 한 권의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 인생 뭐 별로 볼 거 없어, 내 인생 되게 평범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글이 저는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기를 써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가끔 시간 날 때 저녁에 한 켠에 쓰긴 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에세이랑 일기랑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차이가 네네. 있다면 좀 어떤 게 그 질문 있을까요?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쓰면 일기인데 왜 작가님이 쓰면 에세이죠? 부럽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차이는 저도 처음엔 일기예요. 다만 저는 다듬는 거를 한 7번, 8번, 10번을 해서 일기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보는
일기가 남이 볼 수 있는 에세이로 고쳐가는 과정을 더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기는 사실 나 혼자 읽는 글이니까 막 그냥 솔직하게 써도 되잖아요. 네. 근데 에세이는 누군가 같이 볼 글이니까 조금 다듬고 앞이나 뒤에 우리가 같이 공감할 만한 문장들을 조금 더 적어주는 거, 그것이 일기와 에세이의 한 끗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금껏 적어온 일기도 한번 이렇게 다듬고 하면은 책이 에세이가- 되죠. 아, 네. 한번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을 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책 출간하기 더 조금 용이해진 시대가 된 게 저 때라고 말하기 싫지만 말하게 되네요. 자꾸 네. 저 때라고. 제가 처음에 책을 출간하던 시기는 출판사에 투고하거나 신춘문예나 문학상에 공모하거나 이런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었는데 요즘에 20대 분들, 20대 작가분들의 책을 내시는 과정을 보면 투고를 그러니까 신춘문예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SNS에 글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네. 그것을 출판사에 제안을 받으시거나 뭐 보내시거나 이런 방법도 있으시고 요즘은 POD 출간이라고 해서 POD.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가 출판하실 수 있는 저렴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브런치 같은데 연재하시거나 블로그에 연재하시거나 네. 출판사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다 있어요. 아. 거기에 투고하시거나 네. 문학상에 응모하시거나 음. SNS에 꾸준히 글을 쓰셔서 네. 그거를 출판사에 제안하시거나 그리고 직접 독립 출판이나 자가 출판하시거나 등등등등 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찾아보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게 있는 거군요. 네. 욕심만 컸습니다. 한번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냈어요. 인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가늠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글자 수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뭐 음반처럼 그쵸. 판매량 뭐 그쵸.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맞아 판매량이고 보통 보편적인 작가분들은 책값의 10%를 인세로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따라서 정산을 받습니다. 아, 네. 그럼 많이 좀. 네. 아 뭐 네.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아, 네. 저는 아직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잠시 소개도 첫 판에 드렸지만 제가 봤던 지금 이대로도 그대로도 괜찮아 이 네. 책 네. 혹시 이 집필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를 쓰면서 살다 보니까 일상과 저에 대한 감정을 되게 더 민감하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인데 저를 객관화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책이 이제 괜찮은 어른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 그 제목으로 나왔었어요. 네네. 그 책을 쓸 땐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나왔을 때 친구들이 너 제목 괜찮더라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 이러길래 아니야 나 그거 잘 몰라 뒤에 제목 더 있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 자체가 너무 어렵게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원고를 추가해서 개정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가 다시 또 나온 맞습니다. 이유군요. 그러면 그 작가 의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작가의 의도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어려운데 그런가요? 너무 그러니까 사실 사전적으로 물어봤나? 왜냐하면 저는 책은 저를 떠나면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의도가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손을 떠나면 이 글은 독자님들의 의도, 독자님들의 받아들임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의도로 썼어요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좀 갇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작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의 의도는 그냥 뭐 오늘 나 정말 찌질하고 힘들고 오늘 막 울면서 소주 한 잔 먹고 라면을 소주 한 잔 먹더라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우리 이게 다 괜찮은 삶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의 의도였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의도는 또 독자분들께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쓰고 나면은 내 손을 떠난다. 네. 이별을 하시는 거네요. 태고를. 네, 그래서 좀 많이 아파요. 책 쓰면 마음이. 그럼 혹시 첫 책이 딱 나오면
먼저 받아보시는 네, 거죠? 받아보죠. 네. 그러면 그거를 혹시 처음으로 선물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인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제 제가 10수년 차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책이 나왔어? 그래 축하해 그래가지고 네네. 요즘은 그냥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또 제가 고마운 분들한테 드리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에세이를 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일기부터 시작하셨다 하셨고, 네. 그럼 혹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 에세이 작가까지 되셨는지? 저 에세이를 좋아했어요, 쓰는 거를. 그래서 첫 시작은 시였고 시. 첫 책 출간은 자기계발이었고 음. 그때 맨날 출판사에서 들었던 말이 작가님 이거 너무 에세이 같아요. 자기계발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여행 에세이를 썼고 그 뒤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쓰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같이 걸을까라는 책을 첫 에세이로 출간을 네네. 했었는데 그냥 되게 에세이가 쓰고 싶었어요 그때. 네.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에세이를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에세이가 저를 찾아왔나요? 에세이가 날 찾아왔어. 네, 광고 문구처럼. 저도 사실은 작가님의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 읽어 너무 뿌듯해서 그거를 이제 책장에 한 켠에 딱 넣어두고 그 다음 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책이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다 읽고 그리고 그래 또 다시 책장에 넣었다가 또 다시 꺼내서 읽고 되는 약간 이 중독성이 있는 어떤 이런 책이었죠? 네, 지금 그대로도 그래요?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진도 좀 이렇게 찍어서 아, 개인 프로필에 좀 올리고는 했는데, 감동이네요. 네, 제가 영광입니다. 어. 네, 네, 이렇게 중독이 있는 책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치 이 중독이 왜 올까라고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자꾸 내가 이 책을 그 많은 책 중에 자꾸 이것만 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마치 제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누군가가 책 속에서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뭐 보는 글도 다르고 느끼는 느낌도 다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느낌들 중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들이 지속돼도 되는 것일까? 네네. 네, 그런 물음들이 또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작가님은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혹은 행복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물음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행복하세요? 계속 고민해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 행복할까? 뭘 보면 행복할까? 아니 지금 어떻게 이 순간이 행복할까? 행복하세요? 지금은 사실 좀 행복합니다. 작가님과 그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네. 감사해요. 네. 순간은 행복해질지라도 2시간 후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3시간 후에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5시간 후에 다시 불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게 우리 삶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인생은 80%의 불행과 20%의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중에서 나 너무 행복해 진짜 좋아 이런 시간이 잘 없죠. 네, 네. 하지만 그 20%의 행복한 시간의 경험을 늘려가면서 80%의 불행한 시간 혹은 그런 것들을 다 보듬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렇다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만 인생이냐? 아니잖아요. 막 지루하고 화나고 졸리고 따분하고 저 상사 나한테 와 이런 거 시키고 막 이런 분노의 시간도 저 부하 왜 이렇게 내 일을 못하지? 뭐 이런 것도 다 인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굳이 이분하고 불행을 뚝 떼면 그것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느 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 강연에 오신 커플이 행복하지 않은 게 나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정 상태일 뿐이잖아요. 네, 네. 행복을 느끼는 빈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빈도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행복 뭐 기분 좋은 상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 보니까 불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청개구리니까 여기 이 일에 들어서 네. 어떻게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지? 말도 안 돼. 음. 그럼 불행의 뜻을 검색해봤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 맞아요. 네. 행복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불행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그 졸리고 지루한 것도 모든 인생이 불행이야? 무덤덤한 것도 불행이야? 불행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불행 자체의 단어를 이렇게 문자만 뒤집으면 행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행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좀 궁금하잖아요. 네. 검색을 해봤죠? 나올까요 단어가? 행방불명의 말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좀 연관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행불이 방언 어디 한북 방언으로 곧불 감기를 뜻한다고 해요. 감기. 네, 네. 감기를 뜻한다고 해서 그냥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불행, 그러니까 깊은 불행이 있고 얕은 불행이 있겠지만 그냥 여러 불행들을 마음의 감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기 걸리면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하고 그러면서 좀 잘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행불의 순간을 잘 들여다본다면 이 삶도 다 그냥 아름다운 보통 날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럼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고 행복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날이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금방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좀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순간이 행복하게 하는 생각이 행복을 좀 낳지는 않는 것 같고 내가 고민이 있거나 맞아. 뭔가 좀 불행한 생각을 하거나 네. 그러면 그 불행한 생각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이 고민을 물고 고민에 고민을 물고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나올까요? 정답이 나올까요? 저도 그래서 고민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 릴케가 젊은 시인한테 그냥 그 고민 안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 네가 해답 속에 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그냥 그 글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고민의 끝에 해답 속에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 고민 자체를 글로 써보는 거죠. 그런데 고민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작가님 말을 들으면서도 다음에 질문을 무엇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고민되시죠? 네, 그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셀프 질문 한번 네. 해볼까요? 제가 그 작가님 책을 한번 읽고 다른 친구한테도 네. 좀 선물을 좀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책을 또 읽었던 제 친구가 저에게 또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랑 지금 주변인들이 원하는 삶이 다르다.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늘 주변 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원하는 삶과 다른 길을 가 왔던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A로 가야 돼라고 하면 저기 D로 가 있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 늘 주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조언하시고 충고하셨죠. 근데 결국 내 인생이잖아요. 물론 본인들의 경험에 빗대서 주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그냥 저는 그냥 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쪽, 본인의 마음을 더 따르는 쪽을 더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생계가 보장이 된다면 생계를 일단 해결을 네. 하고 네. 그것이 나중에 조금 덜 후회 남는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도 후회가 남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가감히 제가 한번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작가가 되고 나서 후회를 해보셨던 적은 없으세요? 많죠.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글을 왜 이렇게 못 쓰지? 조금 더 잘 쓸 수 없나? 뭘 써야 되지? 뭘 써야 독자분들이 좋으실까? 저거 말고 저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렇게 빨리 쓰지 말고 더 묵혀 썼을까? 등등등등등등 33,000가지 후회를 하죠. 저 역시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다시 또 오늘 일단은- 열심히 써야죠. 일단 또 열심히. 네. 네. 또 근데 후회는 되지만 후회에만 가둬져 있으면 그건 너무 지난 과거에 갇혀 있는 거니까 또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조금 더 성실히 문장을 고르고 조금 더 성실히 삶을 다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책을 저도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뒤를 좀 많이 보면서 살았더라고요. 지난 것에 하지 못한 것들, 네. 그때 뭐 완성하지 못했던 것들, 네. 아쉬움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달라졌을까? 자꾸 뒤만 돌아봤었던 삶이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앞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란 또 고민도 생기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답 삼아서 혹은 발판 삼아서 서로 위로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앞만 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 개인적인 또 얘기를 작가님께 전해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제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재밌게 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뒤돌아서면 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가님? 어려운 질문을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쨌건 과거로 돌아가서 고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소리내서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말을 해봐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뭐. 네. 그냥 무책임한 말인데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한 다음에 또 똑같은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다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존재하는 한 누구나 후회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그로 인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네. 하니까 네. 어쩔 수 없고 음. 저 지금 이 행사 준비하면서 이 연극안을 제가 살다 보니까 거기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저 과거의 나를 좀 떠나보내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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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여유 없이 살잖아요. 음. 할 시간도 없고 뭐 굳이 과거의 나를 왜 떠나보내? 그냥 어차피 이것도 다 내 삶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픈 과거의 나도 있고 떼어내고 싶은 과거의 나도 있는데 과거의 나와 잘 이별하는 그 순간이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 행사를 통해서 했어요. 과거의 나를 잘 떠나보내는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서대전. 네. 화이팅 독서대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네. 작가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 굉장히 많지만 네.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꼽아요. 데미안. 네. 그 책에서 좋아하는 문구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 그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알은 곧 그 세계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어떤 막 후회되고 아픈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시간들을 살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지나보면 꼭 제가 성장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아픈 시간을 지낼 때는 뭐 성장이고 자시고 아파 죽겠는데 이거 좀 그만 끝내고 싶고 왜 내 인생만 울퉁불퉁하지 이러면서 막 되게 억울하잖아요. 남들은 다 저렇게 뭐 이렇게 잘 다려진 옷처럼 잘 사는데 왜 나만 막 주름 안 펴진 인생이야 이러면서 슬픈 그 시기를 딱 지나서 근데 나 조금 성장했네. 나 자랐네. 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겼네.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저 문장을 봐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있는 중에 읽기도 하고 깨고 나온 후에 읽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되게 저한테 많은 위로와 울림을 주는 책이에요.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은 데미안. 네. 그러면 작가님의 책 중에서 본인의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요? 너무 많은데 네, 네. 이렇게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하고 싶은 대로 살도 괜찮아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같이 걸을까라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그때 출간한 책인데 네. 거기에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고 저의 첫 에세이집이에요. 네. 20대의 온 시절을 같이 보낸 사진과 감정들이 그 10년의 시간이 그 책에 다 담겨 있어요.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서툰 문장들도 있고 서툴어서 제가 더 좋아하는 문장들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쓰라고 하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생생한 풋풋함이 살아있는 그 가치 걸을까가 네, 전 좀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네. 그 같이 걸을까가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연출해 주신 그 연출이 그 책을 가지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숲속을 거닐면서 아. 하는 로드형 콘서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독서대전 꼭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작가님 또 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사랑합니다 부산시민.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작가님과 더 많은 걸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또 조금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쯤에서 저희 1부 마무리하고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북토크 콘서트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이 멋진 자리에 어떤 특별한 분을 모셨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작가님이 따로 말씀해 주셨던 게 네. 1부에서 2부로 넘어갈 때 초대 가수 한 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산 출신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네. 하셔가지고 네. 또 가능하면 주제에 맞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마침 저희 그 서점에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서 딱 어울리는 가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어렵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제가 그런 자리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누구죠 그분이? 모두가 열광하는 장르죠. 이 부산의 신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부산이 낳은 가수. 네, 부산의 이 갈매기의 딸 부산이 나온 가수입니다. 네, 트로트 딱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성함이 임복희님이십니다. 네. 네, 임복희님 한번 만나볼까요? 네, 들어와 주세요. 사실 전 이제 막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됐지만 제 오랜 꿈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배우라는 꿈을 가득 안고 서울에 올라가게 됐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던 그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연히 참가한 트로트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었고 운 좋게 기획사의 제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전 지금 여기 이곳에서 복희라는 이름의 트로트 가수로 오늘 첫 데뷔 무대를 서게 됐는데요. 그런데 무대 뒤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다들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는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니 오늘만큼은 저도 주인공이고 싶어졌습니다. 난 늘 궁금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늘 기다렸어. 날 이해해줄 알아봐줄 한 사람.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너에게 물어봤어. 나를 믿을 수 없어. 애써 모른 척했어. 혼자 자신이 없어 계속 외면해왔어.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내가 나라는 이유로 죄가 되고 나라는 이유로 벌을 받는 문제투성이 세상에 하나의 오답으로 남아.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티 없이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얼룩을 남겨. 나를 지키는 사람. 나는 나로 말하자면 저는 뮤지컬 배우 임민경입니다. 당신과 같은 심장으로 숨을 쉬고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는, 하지만 결국 당신과는 다른 당신이 아닌 사람.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티 없이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얼룩을 남겨.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해. 괜찮아. 이젠 죄송합니다. 작가님? 아, 네. 네. 아. 겨울이 끝났다. 바람은 왜 이다지도 매섭고 베일 듯 아픈지. 겨울이 지나고 나무가 녹음을 뽐내는 계절이 오자 매일 나무가 익어가는 다채로운 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진다. 이제는 두터운 외투를 입지 않아도 가벼운 슬리퍼에 찰랑이는 스커트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계절이다. 지인들은 하나둘 여행을 떠나고 종종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곤 한다. 사진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번진다. 사진 속 푸름은 마음의 고향 제주 바다다. 29, 지독한 아오바리를 했다. 아홉수라고 하던가. 30이면 근사한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내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과 높은 연봉, 안정된 작업과 유연한 인간관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미래는 불안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랄까? 기대와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서른을 마주하고 몸과 마음이 아팠다. 그때 제주 협재 바다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고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며칠 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먹고 자며 걸었다. 걷다 지치면 바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울고 싶으면 울고 먹고 싶지 않으면 굶고 배가 고프면 그제야 먹었다. 바닷가에서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시시한 서른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후 맞이한 서른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제주 여행기를 출간했고 한 달간 소설에만 집중했고 책을 썼고 사랑을 했다. 손에 닿지 않는 풍선을 파도에 흘려보내고 온 덕분이다. 그날부터 마음의 새 바람이 세차게 불 때면 마음의 고향으로 떠나는 나만의 의식이 생겼다. 몸이 떠나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보낸다. 눈을 감고 제주 바다를 거닐면 세찬 바람이 잠잠해진다. 내게 그곳은 도피처고 마음의 바람이 불 때 잠잠히 다스려줄 안식처이다. 나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있으니 다가올 마흔도 기대된다. 50도, 60도 기대된다. 바람막이 같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으니. 짓궂으시네요. 이것도 준비한 사연이었던 거죠. 네, 나요. 네. 그럼 들킨 김에 제목도 하나 바로. 네. 네, 세찬 바람이 멈추는 곳. 마치 작가님도 준비해 오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네요. 영업 비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5번째 사연을 한번 또 볼까요? 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인가 편돌이인가 편돌이인가 배우인가 아직도 정체성을 찾지 못한 29살 장성현입니다. 근데 정체성을 찾지 못하진 않았죠. 전 배우입니다. 그리고 편돌이입니다. 이제 곧 30대가 되는데 친구들은 돈도 잘 벌고 할 거 잘하면서 사네요. 이런 현실 걱정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전 현실 걱정이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제대로 돈벌이를 하게 된 게 4학년 때 편의점 알바예요. 먼지 같던 코로나가 모여서 폭풍이 된 덕에 집안 수입이 줄어들고 저도 정신 차리고 알바하게 됐어요. 네. 그때 알바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으로요. 그때부터 자급자족했습니다. 4학년 1학기 땐 알바하랴 본가 갔다 오랴 정신없어서 처음으로 어서오세요. 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작품 네 어서오세요. 네 4학년 초반엔 네 처음으로 작품을 씌웠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힘들게 일하면서 열심히 학교 작품에 참여하는 애들이 보이더라. 어서오세요.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체력 좋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포커스가 나한테 돌아와선 난 왜 저렇게 못하지? 내 의지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하겠죠? 학교 마지막 작품을 할 때였어요. 내가 저학년 때 봤던 멋있는 4학년 선배들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선배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못난 것 같은 내 모습에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 4학년병 걸렸니? 네,
4학년병 말기였나 봐요, 그땐.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담고 싶어 한다는 건 종종 느꼈었어요. 그것들이 잘 흡수돼서 또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근데 요즘엔 뭔가 다른 사람의 장점에게 이끌려가더니 점점 스스로를 옥죄는 느낌이 드네요. 졸업하고 몇 개월 뒤 알바를 그만두고 생활하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편의점 알바로 돌아왔습니다. 그치만 맛있는 것뿐 아니라 사고 싶은 것까지 사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는 친구들을 보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새벽 감성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비교를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순간. 불행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낙심하며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다. 숱한 자괴감, 괜한 결핍, 허튼 질투 같은 것들이 가득 차올라 빠른 시간 안에 불행해진다. 카페에서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어폰 노랫소리를 듣고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의 말소리가 들린다. 남들은 다 쉽고 원활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전부터 들리던 말소리를 애써 무시하려고 볼륨을 키웠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듣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결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남들은 쉽게 하던데 난 왜 이렇게 힘들까? 나 취업할 때도 완전 힘들었잖아. 아, 짜증나. 알바하면서 완전 개고생하면서 취업 준비했는데 내 친구는 놀면서도 한 방에 붙은 거 알지? 아, 재수없어. 한숨과 원망이 섞인 여자의 이야기에 동참하다 어느 날 내 모습과 오버랩된다. 인간이란 어쩜 이리 도 어리석은지. 내 손에 쥔 떡보다 남의 손에 쥔 떡이 더 크고 맛있어 보인다. 내 것이 아니니 좋은 것만 보이고 비교하게 된다. 걱정과 비교, 불만의 성질은 비슷해서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로 불어난다.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고 나의 삶보다 나아 보이듯 반대로 남들이 보기엔 나의 삶이 좋아 보이는 단면들이 분명히 있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셀카를 찍는 순간에 짓는 예쁜 표정처럼 짧아서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다. 셀카를 찍을 땐 내 모습이 잘 보이니 최선을 다해 예쁜 표정을 짓는다. 찰나에 잡힌 예쁜 얼굴이 전부인 듯 즐거운 착각을 하며 기뻐한다. 사실은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일상을 보내며 스치는 무심한 표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말이다. 셀카의 순간처럼 타인의 삶이 윤택해 보이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쉽고 원활하게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들도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어디 하나 까맣게 타지 않으니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자. 타인이 겪는 불행과 비교하는 건 역시 멈추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싸구려 자위도 멈추자. 그 어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 타인과 비교하느라 허비한 시간을 자신에게 활용하자. 만족이라는 감정이 그만치 깊게 찾아올 테니까. 불행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을 딱 반대로 해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것도 영업 비밀입니까? 마침 딱 어울리는 제 글이 있었어요. 네. 그 단락 제목이 네. 비교를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순간이고요. 비교를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순간. 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뭐죠? 아,
저희가 계속 잠깐 얘기하면서 잊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지 못하고 아, 비대면으로 이렇게 노트북까지 딱 해놓고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렌즈를 넘어서 수백의 랜선을 타고 수만의 액정에 비치는 저희를 바라봐주는 아, 수많은 눈과 귀가 있죠. 네. 이 그분들에게 제목을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보고요.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면 더욱 또 즐겁게 또 참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글과 글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댓글로 저희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방금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분께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사연을 듣고 제목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미리 말씀드리면 제목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선물은 이 행사 주최 측에서 준비해 주신 저의 책 15권입니다. 네, 바로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입니다. 네.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받으신다면 혹시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방금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네. 댓글만 남겨주시면 책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시니까. 네. 자, 한번 볼까요? 앞에 많은 분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는데 저희가 그냥 아. 쑥쑥쑥 지나갔어요. 네. 네. 부산에서 가지는 귀한 시간 독서대전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산 이제 대학교 초청은 여러 번 왔었는데 네.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 와봐요. 네. 사랑합니다 부산.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자, 봅시다. 또 작가님 목소리도 좋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독특하고 친부산적 프로그램 꾸리신 부전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뮤지컬이네요. 네. 같이 걸을까 참 좋은 제목이네요. 꼭 네. 읽어보겠습니다.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북구민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네. 독서대전 대면으로 참여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잔디밭에 다 앉으셔서 저희가 눈을 그러니까. 마주치면서 여기 작가님과 편하게 얘기할 수 앉으셔가지고 있으면. 또 네. 하셨으면 좋을 텐데. 네, 날씨도 오늘 바람도 살랑살랑하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또 너무 좋은 아쉽습니다. 기회에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좋겠어요. 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네. 직접 보고 싶었어요가 혹시 제목인가요? 제목이실까요? 체리 주빌레 윤슬님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그 사연 아까 그 편의점 네, 그 사연을 보시고 제목을 네. 달아주시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시면 어려우시면은 어떤 댓글을 달면 좋을까요? 저희의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음. 제목을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니면 내 인생에 달고 싶은 제목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인생에 붙여주고 싶은 제목. 좋습니다. 본인 내 인생에 네네. 내가 책을 쓴다면 그 책에 그쵸. 붙일 수 있는 내 제목이. 책에 붙이는 나라는 책의 제목. 네. 왜냐하면 우리 행사 제목이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 책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김에 제 인생의 책의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어떻게 지으실까요? 드디어 백주희님의 책도. 천방지축 주인님? 네. 책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셨어요. 달아주셨어요. 볼까요? 담팥빵님이 작성을 해주셨네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거울 같은 삶, 거울에서 빠져나가는 법에 관하여. 되게 철학적이고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거울 같은 삶. 거울에서 빠져나가는 법에 그렇죠. 거울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사실. 네. 단팥빵님께 나중에 저희가 또 이 소중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책을 선물 받으실 분들은 음. 추후에 이 댓글창에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또 올랐습니다. 작가님 눈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눈별송님, 제 인생에 책 제목을 붙인다면 책 읽는 순간이 최고였다. 야, 축하드립니다. 저 사인본 드릴게요. 또 올랐습니다. 남혜정님은 너를 믿어도 돼. 축하드립니다. 사인본 드릴게요. 네. 세 분. 세 분. 네. 아, 좋습니다. 저희 책 많아요. 네. 작가님의 인생에 제목을 붙인다면 또 여러 제- 가지가 있겠지만. 제 인생의 제목이요. 네. 네. 제 인생의 제목은 이미 제 책에 많이 사실 붙였어요. 네. 그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제목은 가을의 꿈? 가을의 꿈. 네. 아, 꿈 같은 가을이네요. 이 꿈 같은 북구와 네. 부산과 네. 부전도서관과 네. 독자분들과 극단 동력 덕분에 네. 꿈 같은 가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자기 발전서 첫 책 제목은요? 라고 올라오셨네요. 제가 진짜 첫 책은 좀 쑥스러워가지고 네. 검색해 보시면은 20대 여자를 자기 발전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책이 지금 절판돼서 읽어보시긴 조금 아.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 책이고요. 네. 호랑나비님 네. 책이 쌓여 있는 다락방. 책이 쌓여 있는 다락방. 지금 단팥빵님, 눈별송님, 남혜정님, 박경옥님, 호랑나비님 다섯 네. 분께 책이 갔고요. 네. 10분께 또 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저희가 방금 불러드린 분은 요 댓글에 보시면 최윤출이라는 닉네임에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함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꼭 책 제목 아니어도 네. 그냥 질문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또 우리가 대면에서 만났으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같이 호흡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네. 여기 또 박경옥님께서 올라주는데 작가님 마스크 벗고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4단계라서 네, 저희 죄송합니다. 네. 행사 주최 측의 어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네. 제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데요. 네. 박경훈이 우리 주최 측에 한번 요청을 해서 내년에도 또 부산에서 이렇게 멋진 행사를 대면으로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진행될 수 있다면 그때는 네. 제가 꼭 마스크를 벗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경호님도 책 하나 드리죠. 네, 박경옥님도 네. 축하드립니다. 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에 위에 남겨져 있는 이 메일로 저희 성함과 연락처, 채팅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책 제목뿐만 아니더라도 작가님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저희가 바로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네. 혹시 부산에서 맛있는 거 뭐 있는지 저한테 추천해 주셔도 부산에서 맛있는 네, 게 부산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 제가 오늘 저녁에 꼭 먹어야 될 음식 네, 일단 돼지국밥 올라올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 드셔보셨어요? 돼지국밥 먹어봤죠. 너무 맛있죠. 네네. 네. 네. 자,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도 올려주시고, 네. 아까 제가 보니까 작가님께 질문이 하나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 애장품이 있다고. 애장품이. 네네. 저의 애장품. 네네. 작가님의 애장품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거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아까 제가 네, 여기 있습니다. 애정이 가는 소장품. 네네. 아, 다양한 소장품들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애정이 가는 소장품이 있으신가요?라고. 이게 솔직히 책이요. 책. 그러니까 저는 뭐 음. 당연히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네. 책이 집에 벽지처럼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해요. 그게 좀 저한테 정서적 안정을 벽지처럼. 주는 네. 애착 벽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책이 사실 가장 애장하는 애정품인 것 같아요. 책. 실증나지 않고. 네. 너무 고루하죠. 아닙니다. 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기 또 박정민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작가님 소설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박정민님 혹시 저를 강연에서 만나신 적이 있다면 1번 눌러주세요. 1번, 박정민님 저를 보신 적이 있다 1번. 1번, 보신 적이 없다 2번. 2번. 아시는 분이실까요?
아니 제 팬분이신 것 같은데 네. 성함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네네. 네, 저의 소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소설 쓰기 시작했다고 인스타그램에 알려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사실 소설을 10년 만에 쓰고 있어요. 10년 만에요. 네, 2012년도에 수상한 이후로 처음 이제 소설을 쓰고 있어서 네네. 언제 보실 수 있는지는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 게 제가 꺼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네. 하지만 굉장히 즐겁게 작업하고 있고 네. 또 빠른 시간 안에 독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뭐 뮤지컬도 하고 다양한 사연도 있는데 혹시 희곡을 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희곡은 극단 동력과 한번 작업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네. 박정민님 제 팬분 맞으시네요. 맞으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도 부산에 와서 지금 잘 계시고 계십니다. 네, 박정민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이신데 또 이 독서대전 행사를 시청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원님께도 책을 한 권 선물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드리면 좋죠. 네, 네, 이분도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네. 박정민님께도 책 드리겠습니다. 저기 최연출님께서 올려주신 주소로 네, 네, 이메일 주시고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되고요. 위에 한번 질문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부산에서 가지는 귀한 독서대전 시간 고맙습니다. 네. 부산은 사실 정말 매력적인 동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에는 이제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네. 이제부터 제 책에 부산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사실 제가 광안리 쪽 바다에서도 글을 많이 썼거든요. 점점 더 이 부산을 사랑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제 오셔서 이렇게 부산을 좀 둘러보셨나요? 사실 둘러볼 시간이 하긴 맞죠. 저희 어제 같이 저랑 말씀하느라- 연습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늦게라도 어디 가셨을까? 네. 내일 둘러볼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시겠나요? 영도에 가려고 해요. 영도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네. 예, 이야기를 들어서 네. 영도의 바닷가에 있는 네. 예쁜 서점에 가볼 생각입니다. 서점에 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여기 보시는 분들 작가님을 만나 뵈시려면 영도로 가시면 됩니다. 내일 낮에 영도로 오시면 네. 저 윤전 작가님하고 혹시 저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네, 내일 영도입니다. 몇 시에 가실? 저요 낮 시간에 갈 것 같은데요. 12시에서 3시 사이. 네, 그 시간이랍니다. 네. 네. 작가님 고향은 어디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요. 네. 저희 부모님은 경상북도 분들이시고 네.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고향은 서울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제 이 고향이 있다면 부산이죠. 네. 사랑합니다. 네. 제 마음의 고향이죠. 부산이죠. 네, 좋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정말 너무 좋고 사실 진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좋은 행사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만 비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그죠? 안타깝게도 빨리 그때 말씀해 주셨던 네. 숲길을 걸으면서 같이 토크하는 그 네. 숲길 토크 콘서트 네, 네.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단팥빵님 네. 단팥빵님. 부산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것. 납작만두, 맛있겠다. 비빔 야채, 맛있겠다.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네. 씨앗 호떡 추천드립니다. 또 올려주세요. 밀면, 비빔당면, 복국. 복국. 네. 네. 복국. 영도 바닷가 서점은 어디? 어딜 가시? 네. 저는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는데 손목서가라는 서점인데요. 바닷가 앞에 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싶었고 흰여울 비치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흰여울. 네, 네. 좋습니다. 네. 납작만두는 그렇죠. 납작만두는 대구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도 부산도 뭐 납작만두 맛있습니다. 네. 뭐 만두는 어디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책이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러네요. 자, 이제부터는 제 44분에 1을 선착순으로 누르는 분들 책 드리기 정말 네, 좋습니다. 눈별송님도 이메일 잘 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저 메일 위에 이 최연출 닉네임 최연출에 올려주신 요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 채팅, 닉네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작가님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카이카이님 반가워요. 우와 외쳐주셨네요. 네. 책 좋아하세요, 주인백님?
책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죠. 네, 근데 이게 꾸준히 잘 읽지는 못하고요. 좀 몰아서 읽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꺼번에 사서 딱 모아놓고 요걸 하나씩 이렇게 음식 얘기가 나서 이렇게 한 접시를 비우듯이 좋죠, 그냥 좋죠. 자리에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좋죠. 읽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김정원님께서 영도 오늘의 양식 책방 방문 추천드린다. 가볼게요. 네, 오늘의 양식 책방. 저 지금 이거 스케줄 짜주시는데 네, 영도 흰여울. 흰여울 마을에 갔다가 태종대에 갔다가 해변 산책로에 가라고 하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도. 네. 책이 최현출님께서 12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으실 분들 네. 김정원님까지 해서 네. 몇 분이신지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정은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제 111 누르시간 1분 남았어요 이제. 네. 박경옥님도 저희가 네, 했습니다. 박정민님, 네, 김정인님, 김정원님. 호랑나비님, 눈별손님, 단팥빵님, 박경옥님. 네. 광한주민님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책. 네, 광한주민님과 카이카이님도 책 드립니다. 네네, 광한주민님. 요즘 저기 기장 쪽도 좋습니다. 기장 쪽 제가 일주일 머물다 가야겠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장 쪽 혹시 가보셨어요? 기장 못 가봤어요. 기장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해운대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해운대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한 곳이죠. 감사합니다. 네. 눈별송님 감사합니다. 김정은 작가님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네. 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민들레님 44분입니다. 민들레님 기장 기장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기. 책 한 8권 남은 것 같은데. 네네. 그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 자, 6와 교장님. 교장님, 네, 북구 주민인데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작가님은 처음 뵙지만 책 읽어보고 싶습니다. 책 그럼 바로 교장님 책 보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네, 위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45분입니다. 자, 7권 남았나요? 네, 여러분들 선착순 7명에게 1만 누르시면 책을 드릴게요. 자, 시작. 숫자 1만 누르셔도 저희가 댓글에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누르시면 책 드립니다. 네, 포피아님 당첨. 네, 포피아님, 정영민님 당첨. 정영민님, 5분 남았어요. 네, 책사람님 책사람님, 당첨.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나옵니다. 박정민님, 서영민님. 네, 이제 4권 서영민님. 남았나요? 네, 자, 선착순 4분. 네, 박정희님께서 네. 제 책 제목 연결하면은 멋진 질문이 문구가 되어요. 되었습니다. 네, 반나비님도 또 오세요. 네, 또 갈게요. 반나비님, 네, 아무것도 정홍민님, 정홍민님, 네, 윤가령님. 이제 정홍민님, 네, 윤가령님, 하나, 둘, 셋, 넷. 네, 됐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네, 오늘 책 받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박정민님께서 올려주신 제 책, 제 이거 글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끝을 내면 어떨까 싶은데. 네, 한번 작가님의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날 흔들려도 괜찮아. 세찬 바람이 멈추는 곳 봄은 또다시 온다. 네, 제 책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정민님. 네. 6시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요 유튜브로 많은 시청 관람드립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그 책 4개를 엮어서 멋진 문구가 되었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죠? 네. 저 이렇게 또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또 행복하네요. 네. 아쉽습니다.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직접 사연도 듣고 또 책도 직접 드리고 또 만들어드리고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을 텐데 아무쪼록 빨리 얼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온라인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함께 나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사연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어떤 사연인가요? 아주 특별한 사연을 지금 바로 작가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가 보는 세상은 늘 궁금했고 흥미로웠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은 날을 살아가며 만나는 질문들에 물음표가 아닌 답을 찾고 싶어 헤매었다. 살고 있음에도 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열심히 삶의 페달을 돌린다. 바퀴의 굴레 안에서 묻는다.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지? 잘 산다는 건 대체 무엇이지? 어떤 어른이 진짜 어른이야?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야? 어떤 어른이 괜찮은 어른인 걸까?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마음의 바다에 질문이 들어차 넘칠 때쯤이면 눈앞의 바다로 도망을 쳤다. 동경했던 근사한 서른에 대한 열망과 초라한 현실에 대한 인정이라는 아리로 아프던 29의 오늘, 난 바다로 도망을 쳤다. 지금 그대로도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우리는 모두 처음이니까 애쓰지 마. 그냥 웃어봐. 일부러 길을 잃기도 해. 흔들려도 괜찮아. 그저 과정일 뿐이야. 굳이 행복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날들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아름다운 너의 오늘. 내일은 더 눈부실 거야. 우리 모두 이제 첫어른일 뿐.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 몰라도 봄은 다시 올 거야. 내일은 더 눈부실 거야. 지금 그대로도 지금 그대로도 그냥 물음을 잔뜩 안고 있던 10년 전의 나 예뻤구나. 여전히 물음을 안고 살아갈 10년 후의 나도 예쁘겠지? 그렇다면 질문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나도 예쁘구나. 오늘 있는 그대로의 나 참 예쁘다. 그러니 지금 그대로의 삶도 예쁘다.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요즘에 내가 제일 좋아. 너무 멋지다. 요즘에 내가 제일 좋다니.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 그럼 29살의 윤정은인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 때론 쉬어가도 괜찮다고. 그 말 꼭 나한테 해주는 위로 같다. 다정하게 삶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상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면서 조금씩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다 보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미리 고마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고마워. 있지. 나 자꾸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한다. 그리고 혼자 숨어서 울어. 바보 같지. 바보 같기는 나도 아직 그런 걸. 어른에게도 혼자 숨어서 울 시간이 필요해. 맞아. 울어도 돼. 울고 싶을 땐 울고, 웃고 싶을 땐 웃고. 정답은 없어. 오답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답이 나의 길이니까 네 자신을 조금 더 믿어도 괜찮아. 그치? 왠지 명치 끝에 걸린 울음을 꿀꺽 삼키고 웃는 기분이 들어. 꼭 기억해둬.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고 너의 길을 가. 네가 어떤 길을 가건 너의 옆에서, 뒤에서, 곁에서 늘 응원할게. 작가 윤정은의 인생. 이 책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눈앞의 바다로 도망쳤던 29의 윤정은은 이제 39이 되었고 9알이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애쓰지 말라고,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역시 오늘 한 권의 책이 되고 한 편의 뮤지컬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작가님은 더욱 많은 인생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시겠죠? 아주 무덥고 습하던 어느 날 작가 윤정은의 인생 한 권의 책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손수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아유, 감동 받으셨나요? 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호스트 윤정은 작가님, 사실 어제 하루 일찍 내려오셔서 저희랑 연습도 하시고 또 배우들과 또 호흡도 맞추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큰 관심과 애정 또 열정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덕분에 독자님들을 위한 행사인데 제가 너무 행복했고 제가 또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어제 극단 동력과 같이 이제 행사 연습을 하면서 내 인생 39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나? 뭐 이런 기분이 들었고 49의 윤정은이 또 39의 윤정은에게 보내는 어떤 이야기 같아서 잘 들었고 또 저는 더 좋은 글로 열심히 사유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부전도서관, 네. 대한민국 독서대전, 그리고 극단 동력의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책을 사랑하시고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또 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관이 주최 주관하고 부산연극제소 동력에서 제작한 작가 윤정은의 북토크 콘서트 우리의 인생이 에세이와 뮤지컬을 만나 한 권의 책이 된다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한 권의 책이고 그 책에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비록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겪고 있지만 주인공이 느끼는 고됨은 항상 더 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신 외쳐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자, 다 같이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우리 배우분과 함께 해주신 윤정은 작가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가실까요? 배우분들도 유튜브 보시고 함께 하시는 관객분들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걸을까요? 같이 걷죠. 네. 높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과 윤정은 작가님께서 어제 미리 오셔서 멋지게 여러분들께 힐링되는 시간 선물을 해주셨고요. 모든 책 속의 주인공과 모든 책 속의 하나하나의 이 인생들이 모든 분들 따뜻하게 괜찮다고 격려를 받는 멋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이 배우분들의 생생한 모습 보시지 못하셨더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힐링의 선물은 꼭 받으셨으면 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저희 내일도 더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잊지 마시고 책의 도시 북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